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3시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사나이 오치열, 오늘 방송도 활짝 한번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5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희입니다. 저는 미 증시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오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시장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정말 힘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시장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이실수록 마음 든든하게 먹으시고요. 또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을 잘 대비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가 생성이 될 겁니다. 생성된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노란톡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또 노란톡방 공략주가 나갈 뿐만 아니라 생방송 공략주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어떤 종목들로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수익 주셨는지 수익 종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비츠로테크 15%, 에어부산 62%, 어부부 반도체 30%, 그 밖에도 참 다양한 종목들로 꾸준하게 수익률 챙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는 두 가지 종목으로 수익 드렸는데요. 팅크웨어 같은 경우 4월 17일 방송 공략주로 11%라는 수익률 시청자분들께 안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휴니드는 지난주 금요일 방송이었습니다. 방송 공략주였죠. 12%라는 수익률에 또 달성을 했다라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종목으로 수익을 내주신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방송 공략주도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담아보시고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차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팅크웨어 같은 경우 이 현대차에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 포티투닷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조금 강세를 나타내줬습니다. 방송 시점 보시면 정확하게 음봉에서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한 타이밍에 팔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11%라는 상승률에 도달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휴니드라는 종목으로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그리고 방산 관련주로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방송 시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음봉 공략해서 12%라는 상승률을 단 2거래일 만에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시장에서 두 가지 방송 공략주로 수익 내주신 오치열 전문가님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뵐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저희 2부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내 계좌를 조금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시청자분들 참 힘든 시장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오치열 전문가님 모시고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 내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나이 오치열의 오치열입니다. 네. 자, 일단은 그 시장이 애매하죠. 전일비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거의 네. 막 3% 막 가까이 막 이렇게 오르는 거 보고 그러면은 국내 증시도 잘 올라주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기대와 못 미치게 힘을 그렇게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은 그 한미 공동성명서를 좀 발표를 하면서 뭐 이슈들이 굉장히 큽니다. 뭐 수소 쪽이든 SMR 쪽이든 원전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협력들을 강화를 하겠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데 저도 이젠 이거 왜 안 오르나? 왜 안 오르나? 이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려감이 약간 껴있지 않을까. 물론 무슨 우려감이냐? 그 한미 그 결속력이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될수록 그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그 약간의 그 억압들이 있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의 중국 체제를 잊지 말아라 이런 발언을 하면서 정신 차려라 한국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 그 저울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을 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그 어쨌든 우리가 경제 쪽에서 가장 그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중국인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국인 건 어쩔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군사 동맹은 당연히 미국인데 양쪽과 같이 발을 딱 이제 얹어놓은 상태에서 중국 쪽에 견제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사실상 한국 쪽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뭐 이런 그 불안감은 당연히 있어요. 자, 지금 코스닥 쭉 빼잖아요. 어쩔 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면 잠깐만 그저 코리아 저 괜찮나? 코리아 기업들 괜찮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잠깐만 코리아가 지금 미국이랑 이렇게 튼튼하면은 잠깐만 거의 대부분의 그 제품들을 싹 다 중국 쪽에다 수출을 하는데 얘네들 괜찮을까 하면서 힘을 그 강력한 수급은 넣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FOMC 네. 뭐 그 금리 그 동결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차례 더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다시 한번 그 안 좋은 그 이상한 그 기운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우리 지금 현재 투자 심리를 약간 위축한 상태다. 하지만 제가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앵커님이 네. 전문가님 저 지금 주식 계좌가 박살났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숨이 안 하시는데 쉬어집니다. 하루하루 전문가님. 지옥을 살고 있다고.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지옥을 걷고 있다면 네. 계속해서 걸어가라. 윈스턴 처칠의 그 명언이죠.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손절할 거예요? 그럼 어떡하나요? 아니잖아요. 전문가님? 그냥 들고 네. 가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그 볕들 날이 옵니다. 아. 자, 이게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앵커님이 힘들어 하는데 저는 웃으면서 대꾸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올라옵니다. 어차피 시장은 지금 올라오고 있고 저도 좀 이제 돈 쓸 데가 있어가지고 네. 그 쭉 뺐다가 다시 계속 넣고 있거든요. 네. 다시 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지금 뭐 금리나 동결 뭐 이런 이슈 나오는데 네. 인플레이션 정점입니다. CPI, PPI 이런 거 보시면은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진짜 정점이다. 약간 불안감이 있는 건 중국, 미국 이렇게 신경 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신경 쓰고 인도 그 무슨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조금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돈을 버는 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요 정도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우선 이 경제방송 앵커로서 또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번 주 시장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대응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시장이 많이 빠져서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당장에 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전문가님께서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또 이렇게 웃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게 또 수익률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이번 주 시장에서 2가지 종목으로 수익을 내주신 전문가님이십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중에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방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꾸준하게 올해 시장에서 이 4월 말까지 굉장히 상승률이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 추천을 해주신 전문가님이시고요.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 4월 17일 방송 공략주로 11%의 상승률, 또 휴니드라는 종목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방산 관련주로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12%의 수익률을 또 단 2거래일 만에 기록한 전문가님이십니다. 함께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전문가님 우선
그러면 이렇게 이번 주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률을 내주셨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내 보유 종목도 이렇게 하락 중이고 대응을 그럼요.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다시 또 신규 종목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또 분명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제가 앵커님께 뭐 자세하게 그 방송 시작 네. 전이라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렸지만 손실이 나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어차피 올라옵니다. 막 이슈 곧 받을 것 같아요. 모멘텀 있어요. 재료 있어요. 막 며칠 있다가 막 뜰 것 같다. 네. 하는 종목이라면 물타기를 내서 추가 매수를 해서 그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딱 보는데 와 잠깐만 이거 재무제표가 시뻘게 가지고 네. 이거 재무제표 시뻘게서 이거 당장 내일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닌가 이거 네. 자본 잠식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런 이슈들 이런 종목들의 물타기 하는 거는 물타기가 아니라 바다에 뛰어드는 행동입니다. 예, 그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하냐 오치얼 이 양반이 종목을 줘도 네. 살 돈이 없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정말 이거 썩은 가지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반을 좀 잘라요. 반을 좀 잘라내고 접목을 시킵니다. 어디에다가 오치얼 종목에다가 접목을 네. 시켜요. 갖다 박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겠죠. 수익이 나겠죠. 네. 그럼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될 거예요. 빨간불이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하락하고 있던 손실 중이던 종목과 제가 공략을 잡아드렸던 상승 중이던 종목을 같이 팔아버립니다. 매도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본전이거나 플러스에서 마감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돈을 순환을 시켜야지. 오치얼 저 양반은 지금 뭐야 1월 달부터 수익을 계속 냈는데 나는 지금 재작년부터 바이오 종목 물려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기존에 보유하셨던 종목들은 조금 뭐 추가 매수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시고 이렇게 놔두시고 또 신규 매수를 통해서 이런 손실분을 조금 메꿔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막 뚜렷하게 엄청나게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종목들이나 뭐 섹터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사실 네. 조정이었죠. 전반적으로 뭐 2차 전지든 네. 뭐 약간 또 오르락 말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저저번 주에 너무 많이 그 이슈를 받아서 네. 조정을 받는 장세가 아니었나. 이번 주 장은 솔직히 말해서 오르는 애들 정말 한정적으로 조금씩 올랐다고 해봤자 네. 그 손실 부분을 회복을 하는 수준이었지 강한 상승 흐름은 아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문가님 한번 오늘도 방송 종목을 준비를 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다음 주 시장에서 또 뚜렷한,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음 주 시장이 또 과연 좋을까 하는 또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괜히 또 들어갔다가 다음 주 시장도 쭉 하락 장세면은 저희가 또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이렇게 신규 종목을 매수를 했다가 그 종목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전문가님.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 다들 걱정되시겠죠. 다음 주에 또 하락이 나오면 어떡하냐. 네. 그러면은 또 신규로 들어가도 편입을 해도 결국에는 또 마이너스가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걱정되시면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오치얼 짱만 또 수익 자랑하네 하는 거를 지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제가 다음 주에 하락장에 와도 시장이 쭉 빠져도 오르는 종목을 가지고 왔다. 제가 이번 종목이 진짜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네. 앵커님이 막 힘들다 할 때
이거 사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음. 종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첫 번째 방송 공략 중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종목명 알아가실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지금 생성이 되어 있고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고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만 되시면 휴대폰 상단에 생성된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방송 50분 끝난 이후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보시고 오늘 또 가지고 오신 종목으로 다음 주 시장에서 내 종목,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손실분을 조금 메꿔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가득 챙겨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또 전문가님 가져오신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아서 그런데 네. 그럼 바로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좀 진행을 해드리자면 지금 가장 큰 이슈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시장이 빠져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는데 뭐 차트든 재무든 이슈까지도 삼박자가 굉장히 나이스한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한미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한미 원전 그리고 SMR 수소 협력을 강화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네. 강화를 하면 좋은데 여기서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잘 안 하고 예전에 뭐 태양광 뭐 네. 이렇게 뭐 풍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 좋은 수소 쪽에 힘을 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딱 터졌어요. 딱 터지면서 그럼 수소 쪽에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뭐 원전 SMR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뭐 그런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만약 전 SMR 좀 관심 있다. 그러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그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수소 관련주입니다. 자, 수소라고 하면은 전기차 시장에 약간 뒤에 가려져 있는 녀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기차 시장보다 나중에 전기차 시장을 따라잡고 향후 몇 년 안에 CAGR 그러니까 연평균 수소차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몇 퍼센트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45%가 될 것이다. 연평균 성장률이 시장 성장률이 45%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치가 여러분들 예적금을 들어도 몇 퍼센트 받기도 힘들고 그리고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들도 1년에 10%, 20% 오르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수소차 시장만 45%씩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수소 시장은 그냥 노다지입니다. 그냥 수소 사업하고 있어? 수소 연료전지 사업하고 있어? 야,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커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3년 전쯤에 네. LNF가 하이니켈 양극재를 개발을 하면서 그러면 하이니켈 양극재 들어가면 이거 폭발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이거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했는데 해결했죠. 뭐냐면은 알루미늄 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싸가지고 폭발 위험성을 확 낮춰놨어요. 그런데 LNF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게 오른 그런 기업들. 지금 LNF가 제가 3년 전에 봤던 거는 가격이 뭐 4만 원 막 이랬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말이 안 되죠. 어마어마하게 오른 정말 대단하네요. 참 내가 이때 이 전재산 몰빵을 했으면 집이 일단은 좀 집도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LNF 그리고 에코프로 뭐 요런 정말 큰 기업들이 왜 이렇게 커졌니? 예전에는 그래 크지 않았어요. 시가총액 몇 천억 수준의 그런 기업들이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커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디 있을까? 바로 수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바로 제가 가지고 온 일부 종목이 지금 잡아두면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면 한 3천만 원 넣어놔요.
조금만 있으면 3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10배가 오를 수 있어요. 이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서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LNF나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이렇게 올랐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한 달 후에 그 10배 됩니다. 이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 지금 나오죠.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서에 그 나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을 하겠다. 그 미국의 그 나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 수소 연료전지를 한국 거를 사용을 하겠다고 보통 이런 네.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딱 체크를 해봤는데 뭐야 한국 거보다 일본 게 더 좋네. 야야야 바꾸자. 저번에 한국 거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한국 거 좀 사용하자. 그러다 바꾸자. 이런 식으로 말 네. 바꾸기가 애매해지니까 사용하기 전에 땅땅땅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땅땅땅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가져오신 이 첫 번째 방송 공약주도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희가 한번 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가지고 네. 온 네, 그럼요. 네. 예, 지금 현재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게 수소 연료전지니까 네네. 그리고 뭐 연료 변환 장치라고 해가지고 네. 뭐 수소를 그러니까 전기 쪽으로 뭐 넘기면 결국에는 연료 전지 사업을 한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딥하게 이야기해봤자 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수소가 한 시대를 아우르지 않을까. 그리고 나사가 왜 갑자기 네. 수소 사업을 뭐 확대를 막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달에는 얼음도 있고 네. 태양 그 열도 비출 수 있어요. 음. 그러면은 그걸로 수소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과를 나오긴 했지만 네. 그 화학 쪽에는 약간 좀 힘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변환을 해서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대요. 네. 달에 가면은 수소가 노다지랍니다. 자, 그래서 네.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달로 가자. 일단 달로 가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화성으로 가자. 네. 요런 이주 프로젝트 기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수소 연료 전지 업체들이 부각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요 정도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첫 번째 방송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큰 틀에서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뭐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있지만 수소 관련주로 좀 준비를 해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수소 관련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45%나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해당 종목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이 한미 양국이 원자력 발전, 또 소형 모듈 원자료, 그리고 수소 등 부문에서 이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양해 각서를 맺었다고 발표가 되면서 이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지금 조금 매수를 해 놓으신다면 앞으로 성장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또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이 QR코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QR코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QR코드에 한 3초 정도만 가져다 대시면 되는데요. 이 화면에 잠깐 조금 가까이 다가오셔서 가져다만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하셔서 방송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을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그래서 나사에서도 이런 직접 수소 에너지를 받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죠. 또 마침 이 기업이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근데 또 시작이 연평균 45%나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라는 건 저희가 알겠거든요. 네. 그럼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그 일단은 단기적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은 방금 네. 앵커님이 다 이야기를 했고요. 아 그래요? 네, 다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이게 약간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뭔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전문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들었거든요. 이게 네. 큰 사업일수록 네. 아주 크게 빵빵 올라갈 수 있는 음. 사업일수록 중장기일 수밖에 없어요. 음. 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일수록 와 진짜 크네, 음. 큰 이슈네. 그러면은 모멘텀이 그만큼 더 커집니다. 네.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다른 이제 좀 수소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네. 제가 굳이 왜 이 기업을 가지고 왔나? 네. 자, 궁금하시겠죠. 일단은 차트를 그 이유는 차트에 있습니다. 차트를 제가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 차트가 현재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예전에 조금 오르고 나서 쭉 빠졌죠. 쭉 빠지고 지금 어느 정도 약간 딱 이제 수렴을 하면서 자리를 저점 부근을 예쁘게 만들어 줬습니다. 네. 자, 이거 보면서 누가 대통령님이 이야기한 그 한국과 미국이 이야기한 수소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직도 이만큼도 안 올랐다고? 하나도 안 올랐죠. 하나도 안 올라서 거의 그 발바닥 아래에 있는 각질 높이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소 연료 전지 사업, 뭐 그리고 그 한미 우주 협력 공동 성명서, 그리고 그 한미 이제 수소 협력 강화,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이슈가 뭐냐면은 차트적으로 제가 정말 자세하게는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고 네. 그냥 이것만 보세요. 와, 눌려 있다. 그건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와, 굉장히 저점이네. 박앤세일을 하고 있네. 굉장히 싸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와, 저점을 또 찍었네. 그럼 내가 여기서 사면 남들 이제 좀 회복한다 할 때 야, 한 50% 수익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LNF다, 에코프로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재밌는 게 최근에 독일 3사에서 가장 네. 유명한 기업. 가장 유명한 기업 그 세 개 중에 어쨌든 뭐 하나겠죠. 네. 뭐 하나겠는데 거기에서 또 수소 연료 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수소 연료 네. 차를 출시를 해가지고 영종도에서 이번에 시연회를 했거든요. 시연회를 했는데 전기차보다 조금 더 효율도 떨어질 것 같고 별로일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외관상으로는 아예 똑같고요. 전기차랑 요새 전기차 굉장히 잘 나오니까 수소 연료차도 정말 똑같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수소 탱크가 3분에서 4분이면 연료 탱크가 완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보다 훨씬 빠르게 완충이 되고 한 번 완충을 하면은 500km는 이제 스무스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따른 이점이 가장 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네. 추운 나라 있잖아요. 뭐 러시아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쪽 위쪽이라든지 요런 나라들이 굉장히 춥잖아요. 굉장히 추운데 겨울에 우리나라 겨울에 네. 추운데 한겨울이 되면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이 20%에서 30%가량 줄어듭니다. 그러면 100km 갈 수 있는 거 70km밖에 네. 못 가는 거예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수소 연료차는 그런 문제점들이 없다. 네, 그래서 나중에 향후 그 충전 속도도 빠르고 에너지 효율도 좋은 수소 연료차 나중에 시장의 45% 네. 연평균 이렇게 증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만 들으면은 네. 정말 좋지 않나요, 앵커님? 앵커님 제가 봤을 때 앵커님 거 종목 네. 제가 몇 개는 알잖아요. 네. 다 알진 않은데 몇 개는 아는데 그거 싹 다 손절하고 이거 들어가셔도 되지 전문가님은 않을까. 혹시 아픈 손가락을 그냥 잘라내실 수가 있나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뽑아버리고 던진 뽑아버리는 다음에 진짜. 새 걸로 바꿉니다. 아주 튼튼하게. 막 그럼 이 비브라늄처럼. 종목으로 한번 바꿔봐도 될까요? 바꿔야죠.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네. 보시면서 원래 이제 고민은 길게 네. 그리고 실천은 빠르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앵커님이 네. 계속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힘들다, 지옥만 살아가고 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싹 다 손절하고 이거 몰빵해도 네. 이게 그만큼 뭐 자신감이 그냥- 있으시겠다는. 네, 그 마이너스가 얘기죠. 네.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 네. 그거 조금 있으면 얘가 다 회복해주지 않을까 그래요. 이렇게 전문가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상으로 아까 차트 보여주셨잖아요, 네네네. 전문가님. 근데 이게 뭐 시장이 지금 워낙에 안 그럼요. 좋기 때문에 같이
흘러내린 거는 알겠지만 네. 지금 좀 너무 연속해서 빠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이게 뭐 연일 빠지고 있는데 네. 이런 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 관점에서는 네. 그 시그널을 매수 시그널 여기서 만약에 네. 그 전저점을 뚫어버린다면 문제가 네. 되거든요. 그 전저점을 뚫어버리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그럼 지금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솔직히 뭐 차트만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라인을 어디서 받쳐주는지 체크를 하고 그 지지라인 받쳐주는 약간 위쪽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네. 분할 매수로. 앵커님이 싹 다 손절해서 한꺼번에 들어가라는 건 제가 장난이고 제가 무슨 네. 정신병자도 아니고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런데 저점 구간에서 저점이 지지라인이 잡혔다. 네. 지지라인이 이렇게 딱 잡히잖아요. 잡히면은 그쪽 라인에서 예를 들면 200만 원씩 추가로 매수하고 하다 보면 네. 앵커님의 그 손실 구간을 이 친구가 요 녀석이 싹 다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수소 시장은 네. 그 정말 쉽지 않나요? 뭐가 쉽냐면 네. 효율이 좋아서 전기차가 수소차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 전기차는 그냥 과도기 시간 그 이제 그 우리 그 변곡점 라인에 있던 네. 그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그 석탄 에너지에서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그 변곡점 시점에서 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 네. 스쳐 지나가는 수준이 전기차가 아닐까. 수소 전기차로 하이브리드도 뭐 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주된 그 에너지원은 수소 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LNF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선행 지표예요. 음. LNF나 에코프로가 선행 지표인데 이거를 모르고 네. 그 계속 2차 전지 좋아하고 리튬 네. 좋아하고 이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이래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이 LNF 에코프로처럼 네, 될 수 있는 에코프로처럼 종목이다라는 되는 말씀이시죠? 종목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골머리 썩으면서 나는 어떤 종목을 사고 묵혀둘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수소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아니더라도 이렇게 차트가 좋고 사업성 좋고 오너리스크가 없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연료전지 그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한다면 매수하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저는 네. 이제 길에서 저희가 뭐 차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요즘에 전기차는 네. 굉장히 자주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수소차는 그렇게 아. 크게 막 눈에 띄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못 본 건가요? 그럼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네. 저는 자주 보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네. 번호판이 네. 그 무슨 색인지 아시나요? 수소차는? 수소차요?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소차도 전기차처럼 파란색이에요. 네. 파란 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조금 네. 있는데 뭐 그런 건 이제 파란색만 보면 전기차다 하는 사람들도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차종 보고 저거 수소차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새 수소차도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프라 구성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테슬라 때문에 네. 일론 머스크의 그 어마어마한 그 마케팅이죠. 네. 그런 수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걸로 지금 한번 확 휩쓸어졌었는데 네. 한국 사람들 바빠 죽겠는데 네. 30분씩 앉아가지고 충전할 수 있을까? 물론 할 수 있겠죠. 여유 있는 사람들 충전해놓고 잠깐 앉아가지고 책 읽거나 잠깐 네. 뭐 너튜브 보거나 잠깐 어디 커피 마시거나 할 수 있겠지만 바빠 현대사회에서 지금 서울에서 그 저기 뭐 강남에서 뭐 어디 압구정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네. 바빠 죽겠는데 5km 거리가 30분 걸리는데 이 30분 동안 여기서 또 대기를 해야 된다? 자,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뭐 전기차보다 수소차 위주로 이 뭐 시장이 돌아갈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근데 또 오늘 이 시장만 보더라도 에코프로라든지 저는 그럼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뭐 한동안 약세를 좀 눌린 목을 보여줘서 그쵸. 이대로 빠지는 건가 싶었는데 오늘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섹터만 놓고 봐서도 2차 전지가 지금 수소 이런 섹터보다는 좀 더 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수소 관련주를 저희가 또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들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간단하게 네, 설명드리면 한방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이 종목이어야 설명드리면 된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원, 네. 8만 원 올라갈 때 그때 다들 삼성전자 샀죠. 그때 저는 삼성전자 사라고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차라리 관련되어 있는 것들 사라. 이제 조금 전장 부품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사라. 혹은 2차 전지 기업들을 사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삼성전자가 지금 죽었죠. 역대 최고 실적 계속 발표를 해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와도 주가는 계속 내려갑니다. 뭐 이게 2차 전지 LNF나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쭉 빠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을 예전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이걸로 했다면 이제는 에코프로, LNF 뭐 이런 걸로 한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쏠리고 들어간 만큼 조금 많이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네.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 남들이 다 이제 막 손실 봐가지고 쭉 네. 빠져 있는 그런 기업들을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주식 투자자는 제가 예전에 진짜 이야기 많이 했지만 투자자는 장사꾼이어야 돼요. 비싼 값에 누가 살려고 해요?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장사꾼 마인드로 생각을 해야지. 비싸가지고 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야 이거 옥수수 값 지금 10,000원이지 내년에 20,000원 된다. 와 내년에 40,000원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싼 값에 살려고 하는 장사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문가들도 다 이야기하는 나중에는 수소 쪽이 더 각광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왜 아니야 왜 아니야 난 전기 이것은 제 그걸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일단은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뭐 종목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수소 관련주로 좀 준비를 해 오셨고요. 이 회사에서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얼마 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이 한미 양국이 이런 수소 부분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이슈에 있어서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일 뿐만 아니라 또 나사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하고 있는 게 수소라고 합니다. 뭐 달에서 직접 수소로 에너지를 만들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또 이 기업 역시나 해당 이슈에 또 이런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 뭐 오늘 재무, 차트 그리고 이슈까지 3박자가 완벽한 종목이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시간 한 14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지금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한 3초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요. 휴대폰 상단에 링크가 생성이 될 겁니다. 링크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 이 수소 관련주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을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가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무엇보다 제2의 LNF 그리고 에코프로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해당 종목 좀 받아가시고 그냥 지켜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 포트에 지금 하락장일 때 이 기회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들어볼 이야기가 있을까요? 뭐 이야기는 뭐 수두룩 빽빽이지만 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 왜냐면은 지금 네. 제가 2부 종목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 그래요? 시간 앵커님의 말이 너무 많아요. 앵커님의 말이 지금 너무 많아서 전문가님 앵커한테 말이 많다고 하시면 죄송합니다.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장난이고요. 이제 제가 말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1부 종목을 적당히 네.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수소도 네. 자, 그러니까요 하고 지금 살짝 근데 이게 제가 좀, 끊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첫 아니야. 번째 종목 듣다 보니까 네. 수소 관련주 좀 솔깃했어요. 그래서 그냥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걸 이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네. 이렇게 끌게 됐네요. 그쵸. 네. 빨리 해야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바로 할까요? 네. 자, 바로 하겠습니다. 자, 2부 종목. 자, 그래서 오치열 이 양반이 기대하고 있는 2부 종목이 뭘까? 자, 저도 진짜 기대되는데 왜냐면은 요새 글로벌 이슈들이 네. 엄청 크게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시장이 어느 시장이냐면 정확하게 잠깐만 지금 2023년 4월 이제 5월 되니까 정확하게 3년 됐네요. 4월 28일 네. 네, 벌써 28일이네. 네. 자, 그 3년 전에 네. 정확히 딱 3년 좀 더 전에
2020년도 3월 19일, 20일 요때쯤에 코로나로 굉장히 주가가 박살이 났었죠.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이 먼저 올랐냐? 물론 이제 뭐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이쪽이 선두적으로 빨리빨리 회복은 했어요. 네. 왜냐하면 돈 잘 벌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 다음에 어느 기업들이 미친 듯이 터졌냐? 바로 바이오죠. 그런데 이게 바이오의 수급들을 보면은 물론 외인 기관도 많이 들어오지만 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막 삽니다. 진짜 빚투해가지고 막 사요. 빚내서 투자한다는 거죠. 빚내서 투자를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약간 그런 형국으로 지금 조금 보인다. 제 입장은. 왜냐하면은 올라가는 종목만 네.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맞아요. 이게 이 기업이 이 정도로 올라갈 게 말이 되나? 시가총액 15조짜리가 20%가 올라가는 게 말이 되나? 개인 시가총액이 하루에 몇 천억씩 올라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건가? 물론 시장이 아무리 좋고 이 기업이 너무 좋지만 이게 말이 되나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또 보고 있는 게 그러면은 지금 정말 큰 이슈들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는데 네. 아직 부각받지 못한 것들 일부 종목도 그랬고요. 네. 2부 종목도 똑같습니다. 정말 큰 이슈가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거고 선례가 있어요. 선례가 있고 전에도 이 기업 같은 경우 제가 2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 다 굶어 죽는 거 아니냐. 네.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지금 식량난 미쳤습니다라고 할 때 갑자기 600%가 올랐습니다. 갑자기 600%가 오르고 슈팅이 단기적으로 300%가 오른 기업이에요. 제가 2부 종목 가지고 온 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 지금 수급이 2차 전지든 리튬이든 요쪽으로 굉장히 많이 옮겨갔는데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살짝 정신 차리고 나서 와, 이 기업이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200%막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식량 관련주를 가지고 왔다. 요 정도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문가님께서 거의 뭐 200%, 300%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식료 관련주 오늘 준비를 해왔다, 식량 관련주 준비를 해왔다라고 하시는데요. 해당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시간 9분 남짓 남았습니다. 해당 종목 우측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종목명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뭐 힌트를 식량 관련주다라고만 주셨고 네. 그래서 뭐 어떤 뭐 이슈가 있는지, 어떤 호재가 있는지, 뭐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자, 러시아가 그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를 하겠다. 네. 갑자기. 물론 예전에도 뜬금없이 곡물 협정 오케이 합시다 하고 갑자기 포 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러시아가 그 이제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그러니까 곡물을 무기화하는 거죠. 무기화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놀랍진 않아요. 그냥 러시아가 또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러시아가 네. 러시아의 자국 이제 곡물 수출에 대한 규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짜증이 나는 거죠. 잠깐만, EU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얘네들 관세를 무관세로 해가지고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그 안타까우니까. 왜냐하면 러시아가 공격을 해서 안타까우니까 EU 연합에서 무관세를 해가지고 막 이제 EU 측에다 다 이제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그게 좀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우리 거는 지금 규제를 계속해서 넣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네. 해서 수출 규제를 풀어라. 그리고 우리를 그 국제 통합 결제 시스템 그 스위프트에 다시 넣어라라고 하면서 이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이슈들이 있냐면 그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료, 곡물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급등이 네. 한번 나왔어요. 며칠 전에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게 그러면은 슈팅이 다시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봄부터 엘니뇨 현상이 벌써 드러났어요. 벌써 드러나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인도가 세계 쌀 수출량 1위
그리고 밀 수출량 2위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에 정말 많은 그 쌀 수출량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 인도가. 그런데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둬가지고 인도 정부가 와 잠깐만 엘니뇨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자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네. 안 그래도 이번에 인도가 세계 1위 인구수를 차지했어요. 네. 차지하면서 자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잠깐만 엘니뇨면 곡물 그 수확량이 좀 줄어들 것이고 잠깐만 그러면은 곡물 가격이 올라가겠네. 야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곡물 야 수출하지 마. 잠깐 금지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봐 왜냐하면 총선 앞둬가지고 막 그 민심을 받아야 돼요. 네. 민심을 사야 됩니다. 민심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얘네들 인도에서 자기네들의 곡물을 수출을 금지를 할 것이다. 네.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세계 1위 곡물 수출 국가인 인도에서 곡물 수출을 안 한다? 그러면 전 세계 글로벌 곡물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치솟는 겁니다. 원래 그 이런 필자재, 뭐 쌀, 밀 이런 것들은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네. 없으면 굶어 죽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10%만 물량이 줄어도 가격 2배, 3배 올라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다? 지금 이 기업이 수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식량 사료 관련주 중에서도 좀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내달 개최 예정인 이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협정, 곡물 협정 파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해당 종목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인도에서 엘니뇨로 인해서 식량난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평양 해역에 이런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을 하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가 5월 중에 가장 역대 더운 해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종목도 인도에서 세계 곡물 수출 1위 국가인 인도에서 수출을 못하게 돼서 이런 곡물 관련주들 곡물 관련해서 가격이 오른다면 해당 종목 당연히 또 수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딱 3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측 하단에 QR코드 지금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스캔해 주시고 입장하시면 이 종목 방송 끝난 이후에 딱 3분 이후에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데 지금 방송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망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니에요, 전문가님. 시간이 충분히 또 이 방송 시간을 활용을 해서 해당 종목을 저희가 또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좋습니다. 네. 일단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차트를 먼저 한번 스피디하게 한번 네. 보고 넘어갈 건데 지금 요새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기업은 조금 올랐죠. 귀여운 수준으로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기업은 예전에 말도 안 되게 오르는 그런 기업이었다. 한번 이슈가 나오면은 상한가가 그 기본 베이스로 깔린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막 200%, 300% 단기간으로 오르고 네. 그랬던 그 식량 관련 대장주입니다. 네. 곡물 사료 관련 대장주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슈들은 많아요. 뭐 유럽연합에서 우크라이나 뭐 관세 뭐 이런 거 뭐 그런 이슈들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 다 치하하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엘니뇨 현상, 기후 그 이상 기후 현상 그리고 지금 뭐 러시아의 사실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파기 이거에 대해서만 봐도 그 곡물 무기화잖아요. 네.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은 정말 많이 오를 수 있는 환경에 놓였었는데 수급이 저쪽으로 빨렸었다. 그래서 잠깐 힘이 없는 건데 다시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부 종목은 네. 약간 중장기로 보는 걸 추천드리고 네. 이부 종목은 정말 단기 길게 봐도 2주 네. 요 2주요.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 깨고 내려가는 순간 손절하시고 그게 아니면은 추세를 먹어서 50% 이상 수익을 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 두 가지 종목으로 단기간의 이런 수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포트에 대한 대비까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전문가님께서 수소 관련주로 준비를 해 오셨고요. 두 번째 종목 식량 관련주, 곡물 관련주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해당 종목 마지막 1분 안에 우측 하단의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들 모두 다 차트상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줄 수 있는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적극적으로 QR코드 마지막으로 활용하시고 꼭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